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다가오면서 우리 여성들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살 빼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또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 또 다이어트 하면서 뭐 무릎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신체 통증들 올 수도 있고, 또 다이어트와 식생활, 운동하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뭘 먹어야 되는지 아마 궁금증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이어트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전화 두 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먼저 주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려는데 혹시 그게 아침이나 혹시 저녁이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을까요? 운동하실 때 아침, 저녁 요 시간은 그 아침이나 저녁보다요. 내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복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방 분해를 좀 더 많이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아침 식사를 하시기 전에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지방 분해가 많이 되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공복으로 계시다가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침이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침, 저녁 그 시간대보다는 내가 이제 공복 상태에서 내 생활 패턴에서 좀 편한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저녁 먹고 한 3시간 있다가 운동하고 그냥 잠을 자도 괜찮을까요? 저녁 드시고 3시간 후에 네. 운동하시고 주무시는 거요. 네네. 네, 그것도 괜찮으시고 대신 이제 공복 시간이 조금 더 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은 지방 분해를 좀 더 많이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3시간 후면은 너무 좀 늦은 저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네네.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은 저녁 식사를 3시간 정도 후면은 일반적으로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네. 지방 감량을 좀 많이 시켜주겠다 하면은 조금 더 일찍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운동 시간을 조금 당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유산소 운동만 하다가 이제 살을 조금 이제 빼다 보니까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정체기가 올 때 혹시 다른 운동 방법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근력 네. 운동 추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 네. 그 정체기라는 거는 저희가 몸에서 이제 살이 빠지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서 이제 몸이 이렇게 그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이어 나갔을 때 이제 정체기라고 느꼈다가 다시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을 정체기라고 하는데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게 멈췄다고 보긴 힘들고요. 잠깐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한번 몸이 풀어주게 되는데 이 기간에 근력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 주시면 그런 정체기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정체기가 아니더라도 필수로 병행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치원에서 인바디를 했더라고요. 네. 네, 인바디를 했는데, 118에 22kg.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엄마로서. 근데 체지방이 전체 다 표준 이상이 나온 거예요. 팔, 다리, 복부. 표준 이상이라서 제가 놀래서 주위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은 표준 이상인 게 정상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그전에 비해서 이게 그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 때문에 운동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운동을 주 2회 약간 그런 유산소 운동 전신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체지방이 무조건 낮은 게 건강에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7살 정도의 체지방이 조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 이렇게 비만이다 할 정도가 아니고 네, 약한 정도의 아니에요. 지방이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고 했을 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서서히 계속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7살 정도에는 지금 원래 근육 생성이 많이 안 되는 시기고 아이들에 따라서도 그게 조금 차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차등이 생기는데 근육량이 좀 빨리 이렇게 발달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서서히 더디게 발달하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체중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선천적인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관리를 해주실 때 이 체지방이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비만일 건지 마른 체형일 건지 결정이 되는 게 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한 번, 아, 그리고 이제 아주 신생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춘기 때 이때인데 이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체중을 평생을 내 기본으로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비만하면 키도 안 크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긴 한데 7살이니까 너무 이렇게 뭐 식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영양소를 좀 골고루 섭취를 하면서 그 유산소성 운동 같은 걸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켜주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한 시간, 그러니까 뭐 기본 체조부터 해서 뭐 다 하니까 이제 애들이니까 뭐 네. 과격하진 않고 1시간 정도 그냥 가볍게 유산소 운동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 2회 하는데 애가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안 하던 운동이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이 운동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해서 시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는데 운동이 한 30분 지나면 얘가 너무 배고파하고 기운 없어서 뛰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주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 견과류를 먹여라, 뭐 포만감을 높은 음식을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혹시 견과류가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견과류, 네네. 네. 네. 혹시 다른 그 간식 대체할 네. 수 있는 영양 간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먹을 만한 게 혹시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해요. 견과류 같은 것도 나쁘진 않고요. 네. 이건 다이어트 할 때도 원래 먹어줘야 되는 식품이니까 견과류 같은 것도 괜찮되고 또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네. 아이 같은 경우니까 오후 시간대에 네. 아몬드 같은 거를 한 7알 뭐 그 정도 전후로 그렇게 이제 간식 삼아서 이렇게 먹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후 시간대 이제 늦은 오후부터 탄수화물 섭취를 안 시키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너무 제한을 하라가 아니라 단순 탄수화물 뭐 단당이나 과자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만 좀 만약에 지금 많이 먹고 있다가 하면 그런 것만 제한을 해줘도 살은 좀 빠질 거고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쓰이고 근육을 키우고 성장을 시키는 데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간에서 IGF-1이라는 걸로 이제 합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성장 호르몬을 내 필요한 그 세포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저녁 시간대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 낮 시간에는 꼭 필수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저녁 시간대는 너무 많이 섭취를 하지 말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잠 잘 자고 식사 같은 거 낮 시간에 좀 영양 골고루 챙겨주시고 하면은 살도 빠지고 성장에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연결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네, 궁금하신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하루에 걷는 거를 10,000보 이상 매일 걷는데 살이 잘 안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잘 안 올라가서요. 기초 대사량을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뭐 체중이나 이런 거에 비례하기는 하세요. 그 나이나 이런 거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긴 하는데 네. 대사량을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기초 대사량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초 대사량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때 소비시키는 에너지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타고나기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내가 이제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활동 대사량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세요. 네. 기초 대사량이 높으신 분들도 활동 안 하고 많이 드시고 하면 살이 찌거든요. 반대로 아, 네. 기초 대사량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활동 대사량, 그러니까 운동하고 네. 움직이고 이런 거를 충분히 채워주게 되면 다이어트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네. 여기서 지금 걷기만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웨이트 네. 트레이닝 같은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대사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근육량 같은 것도 많이 늘고 하실 테니까 걷기 뭐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걷기 시간은 조금 줄이시더라도 뭐 한 30분, 20분이라도 웨이트 트레이닝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이렇게 좀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혹시 뭐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먹는 게 효과가 있나요? 단백질은 드시면 좋은데 무조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지금은 아직 근력 운동 같은 걸 많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네. 체중의 한 1.2배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은 충분하긴 하시거든요. 그 1.2배라는 거는 우리가 닭가슴살을 100g을 드신다고 하면은 한 조각 정도가 한 100g에서 100g 조금 넘고 거의 그 정도가 돼요. 여기 네. 한 21g 정도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보통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달걀 같은 경우에도 달걀 안에 이제 단백질이 뭐 노른자랑 같이 드시면 한 6g 정도 전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네. 조금 그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아, 이걸 네, 계산을 네, 네. 하셔서 내 체중의 한 1.2배 정도 이 정도로 섭취를 해주시면 아마 충분하게 공급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투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 고민되시죠? 아무리 나름 운동한다고 했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식욕은 당기고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그 뱃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매일 주말 빼고 주 5회 유산소 운동 한 50분이랑 근력 운동 20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하체는 처음엔 안 빠지다가 그래도 좀 빠지는가 싶더니 그 하체 살이 상체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뱃살과 옆구리가 네네. 예, 더 나오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현미에다가
뭐 이제 단백질에서 이렇게 좀 맞춰서 먹으려고는 하는데 이제 상황상 매일 그러니까 새끼는 뭐 그렇게 못 먹고 이제 저녁만 그렇게 먹으려고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빠져가지고 이제 뱃살이나 옆구리살 이런 데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예, 이제 40대 초반이요. 40대 초반이시면은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보통 하체 쪽에 있는 지방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복부랑 이제 허리둘레로 지방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네. 아마 하체 쪽에 살이 빠지다고 느끼시는 건 이게 지방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빠졌다기보다 근육량 손실이 조금 많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네. 전체적인 사이즈가 줄었을 수도 있고 그런 네. 걸로 이제 체형은 그렇게 변화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네. 하벅지 살은 빠지면서 뱃살이 찔 수는 없거든요. 음. 지방은 전체가 같이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특정 부위의 살은 빠지면서 특정 부위의 살이 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그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생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유산소 50분에 근력운동 20분 정도면은 그래도 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운동을 하실 때 이 운동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대신 네. 뭐 유산소를 만약에 먼저 하시는지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는지 유산소 대부분 유산소를 먼저 해요. 유산소를 먼저 하시고요. 그럼 운동의 네. 변화를 제일 쉽게 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먼저 하시고 근력 운동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방을 꺼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후에 하고 유산소를 먼저 했을 때 만약에 30분 동안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면은 근력 운동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30분 동안 지방을 빼든지 40분 동안 지방을 좀 감량을 시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 근력 운동을 앞에 유산소 하기 전에 하면 몇 네네. 분 정도 해줘야 되나요? 근력 운동을요? 네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몇 분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체력이 좀 받쳐주고 하신다 그러면은 한 40분, 50분 정도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한 번에 이제 너무 많이 늘리면 힘드시니까 네. 차츰차츰 늘려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하시면은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똑같은 횟수 이렇게 숙제하듯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근육도 조금 키우셔야지 되고 근육을 키워야지 지방 감량에도 효과적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스쿼트 같은 거를 20번씩 3세트를 했다 그러면은 네. 25번씩 3세트를 하시고 이렇게 이걸 이제 점진적 과부하가 생기게 몸에 내가 10kg라는 중량을 들고 간다면 10kg만큼의 근육은 성장을 하는데 그 이상 성장을 하진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10kg 가지고 했으면 11kg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20번을 했으면 22번도 한번 해보시고 뭐 3세트에서 4세트를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셔서 근육을 키울 수 있게 운동을 하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유지가 아니라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과부하가 생기게 운동을 해주시고 지금도 근육량이 그러니까 뭐 제 체중에 비해서는 그래도 근육량이 막 그렇게 되게 적은 편은 아니로 네.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키워야지 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제 근육량이 뭐 체중에 비해서 이렇게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근육이 네. 자꾸 이렇게 손실되는 시기이고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인바디에서 제시하는 근육량의 표준이라는 거는 보통 좀 마른 사람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내 몸에서 정말로 네. 뭐 뼈에 붙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육량인지 아니면 그냥 선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근육량인지 차이도 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량은 늘린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도 막 생각처럼 이렇게 아무리 내가 키우려고 해도 쉽게 자라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근육량이 너무 많아질까는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뭐 드라마틱하게 몸이 막 바로 변하진 않아요. 식사 같은 게 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식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몸이 느끼기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침이나 점심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뭐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고 저녁을 조금 바꾼다 그러면 몸에서는 별로 반응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실 때 조금 처음에는 그 음식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긴 하시겠지만 네. 저녁을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저녁 한 끼 정도는 아침 점심은 원래대로 드시고 저녁 한 끼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꾸준하게 다이어트 식사로 이렇게 이어가시다 보면은 네. 몸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잘 지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력 운동을 이제 유산소 하기 전에 뭐 네. 몇 분이 됐던 해주고 네. 그러고 유산소를 한 50분 하고 그러고 나서 근력 운동을 또 한 20분 더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이어서 해주시고요. 한꺼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제가 지금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그 센터 프로그램이 네. 이제 유산소 50분 하고 근력운동 20분이 이렇게 세트로 돼 네네.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저 혼자 따로 먼저 근력운동을 하고 유산소하고 뒤에 근력운동은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면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운동 네. 프로그램 이제 그 시스템이 시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큰 차이를 확연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운동하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유산소 끝나고 거기서 네. 하는 그 센터에서 하는 유산소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근력 운동을 더 그냥 아예 후로 밀어서 붙여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 20분 말고 나 이제 개인 늘려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면서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내가 하는 다이어트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40대 이후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뱃살 빠지기 위해서 뭐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훌라후프도 하고 이렇게 배에 집중돼서 운동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뱃살이 좀 빠집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야 어떤 운동을 해야 뱃살이 가장 많이 좀 빠지는 건가요? 복부 쪽에 관련된 복근 운동이나 훌라후프 같은 거 한다고 뱃살이 빠지지는 않고요. 네. 복근 운동 같은 건 이제 그 복직근, 그러니까 복근 근육을 운동을 시키는 거고 그쪽에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뱃살을 빼시려면은 전신 운동, 식사가 관리 이런 걸 꾸준히 하셨을 때 네. 지방이 빠지다가 이제 복부에는 지방량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빼셨을 때 이제 다 감량이 되게 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같이 빠지긴 하는데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티가 좀 빨리 나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곽이 좀 많이 있으니까 티가 빨리 나는데 복부에서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 티가 좀 잘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끝까지 지방을 감량을 시키면 마지막에는 뱃살까지 다 빠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뱃살은 맨 마지막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같이 빠지는데 이제 전신에서 골고루 빠져나가는데 그쪽에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럼 뱃살만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거기 운동하러 한번 구경 갔더니 네. 살이 대부분 쪘더라고요. 하체가. 네네. 그거는 자전거를 타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가요? 자전거를 탔을 때 뭐 하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바이크를 잘못 타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근육량이 많이 너무 과하게 발달될 때 이제 저희가 무릎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뭐 페달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하체가 커질 수도 있는데
페달링 같은 거를 이제 자세를 잘 잡고 하실 경우에는 하체 근육이 불필요하게 발달을 안 되고 저희가 체중으로 이렇게 골반을 이용해서 페달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하체가 오히려 더 얇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체가 만약에 두꺼운 분을 보셨다면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량이 많으시든지 아니면 하체 쪽에 좀 지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량되기 전에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원래가 그 하체가 네. 빠지는 게 맞죠? 하체가 빠진다고 지방이 빠지는 건 맞는데요. 네. 근육이 이제 빠지는 건 아니고 지방이 빠지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예, 제가 되게 마른 체형이었어요. 빼를 네네. 꼬였다래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살이 10kg 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살이 너무 빠지는 것보다. 네. 그러면서 근육을 살리면서 이쁘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은 될 거예요. 뭐 스쿼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시면 이제 하체 운동 기구 머신들을 가지고 운동하시면서 하체 근육을 계속 이제 성장을 시켜주시면은 될 거고요. 나이가 이제 보통 연령대가 한 40 정도가 지나간다고 하시면은 하체가 이제 점점 자꾸 마를 거거든요. 지방이 자꾸 지방도 좀 없어지게 되고 근육량 손실이 좀 많이 생기니까 하체 근력 운동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하체 혹시, 근육 예. 네네. 혹시 네. 왜 저기 장애자들 있잖아요. 네네. 장애자들 지적 장애자인데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나요? 스트립을? 그거는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세피님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운동에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뭐 바이크를 갑자기 뭐 내려와야 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하면 가능하신데 그럴 때는 바로 등록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한 번, 두 번 체험을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담당 강사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수업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하면은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하면 더 좋겠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아이가 통제가 되는지. 그렇죠. 저 아주 음악을 틀어놓으면 좋아하고 일반 자전거도 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신나면은 막 바이크를 타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규칙 같은 거, 그런 바이크 위에서의 행동만 어느 정도 잘 지킬 수 있으면은 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전에 한번 방문해서 테스트를 좀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뱃살 빠지는 방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간단히 좀 설명 뱃살을 드리겠습니다. 빼고 싶으시면은 네. 뭐 이렇게 원하시는 거는 뱃살만 따로 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따로 있진 않고요. 네, 부위별로 이렇게 감량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은 전신 운동이랑 그리고 이제 식습관 요거를 이제 좀 병행을 식사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뱃살만 빼기 위해서 뭐 플러프를 한다든가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든가. 네네. 오히려 또 이제 뱃살을 뺀다고 집에서 그 복근 운동만 너무 많이 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운동을 해라. 네네. 그래야지 이제 몸이 균형적으로 빠질 수 네네. 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비인후과 박상만 교수 모시고 이비인후과 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